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모품 문제 두 문제 집에서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풀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99구단을 출력해달래요. 99구단을 이제 여러분들 이중반복문 이용해서 99구단 출력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풀었었고, 그죠? 자, 99구단은 그러면 어떻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1일 때 중간에 또 1이고 얘가 끝에가 1부터 9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부터 9고 그 다음 2일 때 1부터 9 3일 때 1부터 9 이런 식의 진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중반복문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while문 대신에 for문으로 그냥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일 때 얘만 지금 1부터 9 해가지고 이제 9단이 2부터 9단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2일 때 그리고 얘가 1일 때 요 안쪽이 몇 번 돌아야 된다? 또 9번이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반복문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얘를 J라고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죠? %D. 그 다음에 여기를 J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단 곱하기 한 다음에 I 곱하기 J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삼중포문, 다중포문 이용해서도, 그러니까 다중반복문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강사가 설명드렸죠. 중간에 어떻게 2단부터 했거든요, 일부러. 그럼 2일 때 1부터 9. 그 다음에 얘가 중간에 있는 녀석이 2일 때 1부터 9. 3일 때 1부터 9. 그러면서 이제 반복문이 계속 돌다가 이제 9까지 와서 9에서 1부터 9까지 한 다음에 3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99구단을 출력하는 방법이죠. 1단이라면 이거 1이랑 바꾸면 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문을 3개 쓰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다중 포문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N단에서 M단 중에 1부터 리미트 곱 중에 짝수곱만 출력해달라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 예시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만약에 이런 류의 문제를 못 풀겠으면 할 수 있는 걸 위주로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위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건지를 기록을 하세요. 기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건지를 기록을 하라고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 순간은 생각이 나겠지만 그 생각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보통 투두리스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할 일 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순서대로 내가 뭐부터 할 건지를 제가 학생 입장이라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첫 번째로 이런 걸 해보자. 그냥 단순히 반복문 포맷 만들어 보겠죠. 그래서 단순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해보는 반복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목표를 뭐 한다? 잡는 거죠. 자, 최소 단위의 목표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포문을 돌볼게요. 포. int i는 뭐 1, 그 다음에 i는 10, i 뿔뿔. 자, 그 다음에 printf에서 %d.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출력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단 잘 되고 있구나. 내가 코드를 잘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했으면 당연히 동그라미 체크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출력했으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2단은 출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2단이라는데 뭐 n단 그냥 아무거나 출력해 보는 거예요. 2단 출력해 볼게 할까요?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2단 출력해 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int 단이라는 걸 두고 그 다음에 이걸 포맷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는 거죠. 출력하니까 2단에서 9단까지 잘 나오네. 2단에서 이제 2단까지 잘 나오네. 9까지 곱한 결과가. 자, 그러면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여기까지 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증명을 해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구단 출력해보기를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딱 생각하는 거죠. i 값만 증가해서는 안 되고, 단의 값도 증가돼야 되니까, 단의 값에 대한 반복문도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단의 값에 대한 반복문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for int 단이라 쓰고, 그 다음에 단, 9까지 할까요? 그 다음에 단 뿔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얘는 %d 단.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단의 값만 딱 출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의 값도 증가되는 거 만들었네. 자, 그러면 이제 단의 값이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i 값이 1부터 9, 단이 3이면 1부터 9 이런 식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든 걸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없으면 이렇게 시도를 못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2단부터 9단까지 잘 나오네 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n단에서 m단부터 출력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n단에서 m단 출력해보기. 자, 그러면 n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4를 말하는 거고 m은 19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n과 m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2 대신에 n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 대신에 뭐 주면 되나? m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n단에서 m단. n이 시작값이고 m이 끝값인 거니까. 그럼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 알고리즘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면 4랑 19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n과 m이 주어지는데 n단에서 m단을 출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n과 m을 고정시켜버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 잘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홀수단 출력하는 거예요. 홀수단 출력해보기. 자, 홀수라는 건 뭐예요? 나눴을 때 어떤 수를, 어떤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수가 홀수라 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홀수 단을 출력해야 되니까 만약에 단을 2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0이더래요. 자, 이건 뭐예요? 홀수, 이건 짝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짝수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홀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로직을 이 조건문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단의 값이 홀수다만 걸러서 여기 들어오겠죠. 자, 실행해보면 나오죠. 5단. 만약에 내가 이것도 못하겠으면 홀수만 따로 구하는 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홀수단 출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했어요. 자, 6번째 이제 뭐 하는 거예요? 6번째 1부터 리미트까지 곱을 출력하는 거예요. 1부터 리미트 곱 출력해보기. 그러면 리미트가 11이니까 곱 시작 곱. 그러면 9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리미트가 아니라 뭐예요? 11이잖아요. 11. 그죠? 그럼 실행해보면 다 리미트까지 곱하네요. 11까지 곱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완료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거는 최종적인 것만 나왔다는 거죠. 뭐만? 짝수 곱. 그러면 여기서 짝수 곱 출력해보기. 자, 곱이니까 곱을 관리하는 녀석이 i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i를 뭘로 나왔을 때 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게 짝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면 홀수 단위 걸러지고 그 다음에 짝수 곱만 해서 여러분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잘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제가 학생들한테 늘 뭐라 말씀드리냐면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무조건 코드부터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쓸지도 모르는데 일단 코드부터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부터 쓰면
그러니까 포까지는 써지겠지만, 그러니까 반복문까지는 써지겠지만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기가 어려워요. 하더라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면서 또는 코드를 쓰기 전에 내가 뭘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컴퓨터랑. 컴퓨터랑 대화하는데 컴퓨터가 알아듣는 그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가 지금 C 언어라면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C 언어를 잘 작성을 해줘야지만 컴퓨터가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내가 외국인이랑 대화해요. 또는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랑 대화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그 상대방이랑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한 템포 쉬고 내가 뭘 할 건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하세요. 왜? 머리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안 해버릇했기 때문에. 안 해버릇했기 때문에 머리 구조가,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뇌 구조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적용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이거를 무작정 돌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건지를 잠깐 한 템포 쉬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면서 코딩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오래 걸릴 것 같은 것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개발 현장에서도 기획 문서가 있고 기획안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코드를 쓸 때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다 주어져요. 왜 그러냐면 가이드라인도 결국엔 주어지는 이유도 너가 너 멋대로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에 맞춰서 코드를 써라. 작성해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 심화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